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백악관 한국정부 쿠팡 꼭 찍어 국힘 이 정부 현실 외면. 한예슬 중앙일보에서 7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통상 대응을 두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이재명 정부 쿠팡 꼭지고 표적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꼭 찍고 있다. 싱글 아웃이시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용납 안 하면 어떤 보복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국민의힘 이 정부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 외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반기업 반시장 규제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여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수출기업과 일자리,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게 백악관 레포트인데 경쟁 금지,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일기 참모 미의회 쿠팡 보고서 시적절한 경고. 김영철 헤럴드 경제에서 7월 3일 사소한 통상 문제로 긴장 고조 안 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확대 촉구. 실용주의는 저는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실용주의라면은 좀 알아서 기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네요. AFPI라는 데가 또 저건 한자리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먹고 살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도. 러시아 경제는 터덜거리고 있으며 푸틴의 전시 지출 모델은 러시아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트리스탄 보브 포춘지입니다. 수년 동안 블라드미르 푸틴은 서방의 제재가 자국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4년 동안 GDP는 대부분 녹색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평균 임금은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2023년에 두 자릿수로 치솟은 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서방의 처벌을 촉발할 만큼 공격적으로 변할 경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푸틴의 모델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성공 스토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요약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정체 상태에 빠지고 군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푸틴의 경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전히 방대한 인력풀과 제재를 회피하는 뉴조선 그림자 함대에 의존하여 연료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스테로이드 경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장이 시작된 이후 45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고 140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현재 러시아의 월간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손실 속도이며 최근에는 미미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로 더 깊이 진격한 러시아군은 2026년 하루에 50 내지 90m의 느린 속도로 이동했으며 이는 지난 세기 동안 전쟁 중 가장 느린 속도 중 하나입니다. 전쟁연구소가 5월에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에만 116제곱킬로미터의 통제권을 잃었으며 2025년 11월 이후 러시아 군대의 진격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전략을 군사 케인즈주의의 한 형태로 부르며 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론을 언급합니다. 연기 위에서 달리기. 러시아의 재정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대체 공급업체로 전환하면서 석유와 가스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싱크탱크인 부르겔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23년과 2024년에 경제가 4% 이상 성장한 이후 2025년에 약 0.6%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연방 예산 수입에서 석유 및 가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23%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장 도전과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또는 군사적 압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저자들은 썼습니다. 피와 보물에 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푸틴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심연으로 나라를 밀어붙이는 동안에도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완전히 제재를 안 하면서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질질 장기전으로 가면은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전쟁 경기보다도 계속 침체되고 망해간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국가붕괴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낼 수 없는 전쟁으로 변질되는 이유. 거의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 거라는 앞의 뉴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제목인 거로 이해가 됩니다. 7월 3일 와타세 유야 지병사라고 쇼웨이샤라고 그렇게 발음하는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전이 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동이나 미중 대립으로 옮겨가고 있다. 참 우리나라는 그 국제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인용할 만한 게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교착 상태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국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끝낼 수 없는 전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일본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도 기다리고 있다. 전후를 내다보고 일본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논점을 생각해본다.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전쟁. 지상 전선은 일til일퇴의 교착 상태에 있고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전에 의한 공중전만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공중전 주체로는 적대 세력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기 어려우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전쟁의 장기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설, 드론 전쟁으로 바뀌는 국제 질서,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 첫 번째, 드론 전쟁 기술의 세계적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드론 기술이 실전 경험을 동반해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조종 운영에 숙련된 전투원이 대량으로 육성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이들 기술과 인력은 당연히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은 서방 및 어딥니까? 전문가들과 공유되고 있으며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 확산처가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드론 무기는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비대칭전에 극히 효과적이어서 테러 조직이나 비국가 주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러시아의 국제사회로의 복귀. 정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머지않아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모색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하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에너지 대국, 군사 대국으로서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북극해 항로, 핵 문제 등 러시아가 관여하는 국제과제는 다양하다. 전후의 러시아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일본 외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미로의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논리. 세 번째, 미러 관계의 재평과 미-유럽 관계의 균열. 트럼프 정권은 유럽의 포리티컬 콜렉티니스에 근거하는 가치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복귀하면 미-유럽 관계의 균열은 한층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반폴리티컬 콜렉티니적 가치관을 발산하는 나라로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과 친화성을 갖는 측면도 있다. 리버럴한 논조의 보도 일색인 일본에서 보면 이러한 미로의 적의 적은 악군이라고 하는 로직은 보기 어렵고 국제정치의 저류에 흐르는 미-유럽 대립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러 관계의 변화가 중국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근거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가 붕괴 위험과 기회. 네 번째, 러시아의 극동위상 확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상 전력을 크게 소모했지만 해군 전력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다. 전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나타나고 그런 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로 합동 군사 훈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극동 시프트는 현실적으로 우려다. 일본은 현재 안보 산문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중을 의식한 난세이 제도 방위뿐 아니라 대러시아를 상정한 광범위한 전력 투사 능력의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 번째, 러시아의 국가 붕괴 위험.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전시 경제에서 통상 경제로 이행하지 못해 푸틴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한다. 국가 붕괴가 일어나면 난민 유출, 핵관리 불안정, 지역분쟁, 다발 등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 푸틴에게 전쟁은 국내 통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정전은 영토적 양보와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도착하기 어렵다. 반면 젤렌스키도 영토 포기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의 저항 의식을 등에 업고 완전한 주권 회복을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다. 서방 국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그에게도 전쟁 지속은 선택사항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불안정이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끝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특히 러시아가 피폐해진 상황은 교착된 외교관계를 타개하는 실마리가 된다. 소련 붕괴 때 일본은 북방 영토 반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면서 늑장 대응으로 그 기회를 놓친 역사가 있다. 러시아는 통상적으로 영토를 반환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력의 현저한 쇠퇴 또는 국가 붕괴 시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해외 투자에 국가 안보 규칙을 부과합니다. AFP 7월 1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컴퓨터칩, 녹색 기술과 같은 분야를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 자드 가오, 중국 출신 기자 이름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 수요일부터 어, 광범위한 국가 안보 규제가 시행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의 번잡하고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웃바운드 투자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및 국제적 고려사항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중국은 종종 국경 간 거래를 의심스럽게 여기며 지난 4월 페이스북 소유주인 메타가 중국에 설립되었지만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하려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초당적 위원회는 5월에 중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 종종 그렇듯이 집행당국은 무엇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 기업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의 개방형 중량 모델에 의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끔찍한 일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중국의 엄격한 국경 간 규제로 인해 중국 인재에게 의존하여 자체 모델을 개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은 너무 의존적이지 않으려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 서비스 부분 민간 PMI 6월 54.1로 떨어짐, 신규 수주 둔화. 7월 3일 로이터입니다. 베이징 3일 로이터, S&P 글로벌이 집계한 6월의 레이팅 독 중국 서비스 부분 구매 담당자 경기 지수는 54.1로 5월에 54.4에서 하락했다. 신규 수주의 성장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단지 외수는 20개월 만에 높은 성장이 되었다. 경기 상황 개선 악화의 분기점이 되는 50은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 주 발표한 비제조 PMI는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두 조사는 샘플이 다르다. 신규 수주의 성장은 5월부터 둔화했지만 외수의 견고함이 신규 수주 전체의 증가를 뒷받침했다. 신규 수출 수주 지수는 2024년 10월 이래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투입 비용의 상승은 둔화했지만 기업은 4개월 만에 판매 가격을 인상해 그 상승 페이스는 2년 남짓 만의 속도가 되었다. 수요 개선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 확대 속도는 빨라졌다. 향후 1년간 활동에 대한 체감 경기는 계속 긍정적이었지만 낙관도는 다소 후퇴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3.6으로 5월 54에서 떨어졌다. 이게 교장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만물 시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상가 7월 1일 날 로이터가 촬영한 거네요. 중국에 가면은 상해 외에는 볼 곳이 별로 없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을 한 발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정점식 호남반도체 노란봉투법의 발목 도끼에 발등시켜 한예술중앙일보 7월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덧센 상법이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재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 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도센쌍법,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수기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의 혈안이 된 이유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라고 얼굴은 처음 제가 좀 봅니다. 정점식 정씨네요. 청와대 호남전력 에너지 확대 가능 이 인허가 밤새워라도 하라고. 김동완 세계일보 7월 3일.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비서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을 놓고 일각에서 충분한 전력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선안권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크게 보면 선안권과 부울경 쪽의 원전, 강원권 등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등 중부권은 송전망을 타고서 와야 한다면서 전력원에 가까운 곳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 정부의 탈산소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탈산소가 탈원전은 아니더라며 탈원전 기조는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 답했다. 소형 원전이 정답인 것을 그 비싼 태양광 에너지 생산 단가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것을 인용했지만 이것의 태양광 에너지 단가 여기 PPA라는 게 다 태양광은 아니지만은 이거로 묶어도 이상은 없을 겁니다. 이 단가를 도출해 내는데 전체 그 구매액에서 킬로와트 수를 나누면은 그 134원 42전이 됩니다. 이것도 공시가 된 거예요. 구매 단가 한전에서. 그러면 원전 단가를 산출해 봅니다. 94원 15전입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은 137.79전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159원 20전입니다. 이게 금액도 있으니까 이것을 전력 구매량으로 나누면은 단가가 나오죠. 이놈의 비싼 그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 국민들이 비싸게 이것 때문에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전기료로 부담을 지우면서 호남 반도체를 해서 거기에 호남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호남 반도체 전력 구상이 반도체 구상도 그렇고 이 정권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6월들이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이 한 달 반 정도 걸리죠. 우리나라 되게 좀 늦게 나옵니다. 공시가. 그러면은 한 8월 15일 광복절쯤 해서 발표가 되면은 그때 또 한전을 접근해 보도록 해서 별도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지지율 오늘이 가장 높을 것, 적통 논쟁의 국민들 고통.
이런 표현이 좀 영어식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율 오늘이 가장 높을 것. 이것은 반어법이죠. 이제 팍 지지율이 내려갈 거요. 이거를 돌려 얘기하는 거죠. 음, 안준영 부산일보, 부산에서 국회의원 됐다고 부산일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네요. 부산일보 뉴스캐라 출연, 적통논쟁 총알로 반도체 써 시대착오 정치에 국민만 고통, 민주당 81석 때도 법사위 가져가 결국 공소취소 백업하겠다는 뜻, 윤리위 개최하려는 국힘 당권파엔 기괴스럽다. 이른바 적통 논쟁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늘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상임위를 독점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의 기본적인 룰조차 무시하며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고, 2026년에 적통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나 공익적 가치를 두고 서로 싸우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과거 지주 세력과 사로비 출신들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원래가 호남의 지주 세력과 그 밑에 있는 산호비 출신들이 한민당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출발한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죠. 삼성 애트로픽 AI 칩 수주 유력 TSMC 영토 뒤흔든다. 이영권 문화일보 7월 3일 미 매체 양사협의 진행 보도 2나노 제조공정 활용 방안 검토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협력 대형 고객사 추가 확보 가능성 차세대 기술 인정 신호탄 평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윗단 생산과 기업용 B2B 인공지능 AI 최강자로 떠오른 미 엔트로픽의 AI 칩 생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엔트로픽은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엔트로픽은 공동으로 온프레미스 내부 구축형 AI 솔루션 개발 및 설계 제조 협력을 추진 중이다. 저는 이거를 이 안에 소프트웨어 탑재로 이해한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트로피 모델 기반 에이젠틱 AI를 맞춤 개발해서 AI 설계 방법론을 반도체 설계 및 양산 코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온 프레미스라는 게 프로미스, 이 약속한 안에 뭐 프레미스라는 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미국 그 테네시주인가요? 텍사스주 테일러네요. 지금 짓고 있는 거의 뭐 이제 완성돼가는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신공장 전경도 가져왔습니다. 저 PBR 공표 전 소명기해 준다. 특례 상장사 컨설팅 우선 지원도. 신지민 서울경제 7월 3일 7월 중 저 PBR 선점 지점 공개 계획 제출된 공표 제외 가능 거래소 특례 상장사 우선 지원 공시벌점 10점부터 실질 심사 지배구조 영문공시 도입 추진 요건 다 안 읽고요. 제가 빨간 글씨 표현한 것만 감사 의견 미달이 2년 연속 이어지는 기업은 이해 신청 없이 퇴출하는 방안도 내년 감사보고서 제출법인부터 적용한다. 저 PBR 기업 공표는 분기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 연간보고서네요. 2년간 거를 보고서 PBR이 모두 업종별 합의 20%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PBR이 100원짜리인데 20원에 거래된다면은 그게 뭐 상장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메타발 쇼크에 흔들리는 반도체주 피크아웃 때 숨 고르기 김진아 뉴시스 7월 3일
미 증시 반도체주 연이틀 약세, 필라델피아 5% 하락, AI 과잉 투자 우려 과해, 하락은 기술적 되돌림 현상이라고 위안을 좀 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내려갔는데 코스피가 상반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730.4% 급증한 85조 5,900억 원, SK하이닉스는 594.2%가 증가한 63조 9,524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영업 잠정 실적이 곧 나오겠죠. 구두 개입도 역대 수출 실적도 무용지물, 환율 고비 왜 풀렸나 질문. 일본 엔화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160엔대가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엔화보다는 가치가 아직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10대 1이었는데 9조 얼마니까 1,500 오니까 160이 이런데 100엔대 원하니까 1,500원대니까 약간 엔화보다는 우리 가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일본 여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죠. 강서구 더 스쿠프 7월 3일 더 스쿠프 원초적 질문. 외국인 순매도가 주요 원인이다. 이거 하나로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대금 달러로 가져가니 달러 부족 원인으로 환율 상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요 공급 게임에서 매도를 하고서 원화로 매도를 하고서 그것을 달러를 바꿔서 가져나가니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1년일 거예요. 1년 거를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해병대 몽골서 PKO 다자훈련 참가 합동작전 능력 강화. 7월 3일 연합뉴스 일본판입니다. 한국해병대는 몽골에서 실시된 UN 평화 유지 활동 PKO 관련 다자간 훈련 칸 퀘스트 6월 20일에서 7월 3일. 이게 칸 퀘스트면은 왕을 부르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3일 밝혔다. 훈련에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장병 21명과 국군 의무사령부 1명이 참가해 다국적군과 함께 고정이동 검문소 운영, 즉석 폭발장치 EID 대응, 전투 부상자 구호, 무인기 대응 등 UN 평화 유지긴 작전 전술 과제에 속달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이 중 고정이동 검문소 운영과 전투 부상자 구호에서는 한국군이 교관 역할을 맡았다. 칸 퀘스트는 2003년 미 태평양 사령부와 몽골군의 합동훈련으로 시작돼 2006년부터는 다자간 PKO 훈련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미국, 몽골, 인도, 영국, 필리핀, 호주, 이집트, 독일 등 17개국 7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군은 미국과 몽골군의 요청에 따라 2006년 훈련교관으로 처음 참가해 2014년부터 짝수해는 해병대, 홀수에는 육군 특전사령부가 교대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브랜슨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경무도 처음 참석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 육군 구성군의 일부 전력도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도 처음 참석했다. 자, 미국이 벌써 6년부터 몽골과 이런 협력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필리핀 작전에 해병대가 또 간 것도 있죠. 우리는 육군 이런 게 아니고 주로 해병대 우리 귀신 잡는 해병대가 우리는 지금 가서 협력 작업을 그래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근데 소수기 때문에 문제죠. 하긴 소수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해병대 사랑니와 헤어질 결심, 제 수필입니다. 인간 생존에 불필요한 사랑니는 왜 없어지지 않는 진화를 했을까요? 라고 코필로트에 물어보았다. 핵심만 말하면 사랑니가 불필요한데도 남아있는 이유는 인간의 진화가 느려서가 아니라 사랑니가 사라질 만큼 강한 자연선택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즉 사랑니가 있어도 대부분의 인간은 생존 번식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은 굳이 이 치아를 제거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 라고 반말로 답변했다. 이 자식이. 현대 인류의 턱이 작아진 이유는 너무 최근이다. 농경 시작 약 1만 년 전 이후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턱이 작아져서, 하지만 유전적 변화가 고정되기엔 1만 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야. 전번에도 학습을 시켜 존댓말로 답변하라고 했거늘 자꾸 반말 답변하면 다른 친절한 곳으로 물어볼 거야 라고 협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반드시 존댓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만약 원하신다면 코필로트 의 개인정보 설정, 개인화 및 메모리 항목에서 기억 기능을 켜두시면 이런 선호를 제가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설정 메뉴를 찾을 수 없는데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찾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도 써보고 하지만 뭐 지금 챗 GPT하고 코필로트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코필로트가 저한테는 조금 더 답변을 잘하는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생각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문명도 발전했겠지만 불을 발견하고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서 튀어나온 잎도 들어가고 얼굴은 유아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 그 유전이나 생물계통,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그 왜 그렇게 얼굴이 미남미녀로 계속 진화했느냐, 이게 결국은 생존 번식을 촉발해서 인간의 수가 크게 지구상에 증가하게 됐다. 송곳니도 다른 육식동물보다 작다. 그러나 송곳니 부리는 가장 길죠. 나름대로 사랑니는 사랑할 나이에 나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두 번째 물음에 답해 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사춘기 때 사랑니가 났다고 한다면은 거의 55년을 같이 했던 마지막 사랑니와 오늘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각턱이, 이 정도면 사각턱, 오른쪽 마지막 남은 거 지금 그래서 3일치 그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마지막 사랑니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딱 떨어지니까 그 이성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제가 남아있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보수선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이념 이런 거 떠나서 어,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